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10월 15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대책에서 얘기하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에 대한 정보도 간략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 날 발표했던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6.27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얘기했던 내용보다 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었다는 이 세 가지 점일 것입니다. 먼저 이 규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흔히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을 구입을 했을 경우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더 많은 거래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아파트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5년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즉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경우에 거주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되면 이러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실사용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사용 의무라는 것은 주택일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주택이 아닐 경우, 상가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 특히 소액으로 가능한 지역이 저는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와 붙어있는 용두동 39번지 일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청량리역 일대는 많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청량리역과 붙어있는 용두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량리는 동북부의 핵심 성장 거점입니다. 그러면서 교통망의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청량리역과 용두동 일부 지역을 합쳐서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대부분 건축이 되었지요. 잘 알려진 청량리역에 롯데캐슬 스카이가 있습니다. 총 65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4개 동의 아파트, 2개 동의 오피스텔, 굉장히 높은 층으로 건축이 되었죠. 자, 근데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바로 용두동입니다. 즉 청량리와 용두동은 이만큼 붙어있다는 내용인데요.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총 59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양수자인 바로 옆에 마찬가지로 용두동인 효성 해링턴이 40층이고요. 바로 옆에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는 용두 1-6구역 총 최고 61층까지 건축 가능한 것으로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량리역과 용두동 일대는 고층의 아파트 중심으로 고층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점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유망 지역인 용두동 39번지 일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다녀봤을 때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용두 3구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신속통합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달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8월 달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42층 695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가칭 용두 8구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용두동 39-24번지 일대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주민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련된 토지 거래 허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구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세대수가 아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칭 용두 7구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두동 39번지 나머지 일대 지역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현재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두 8구역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용두 7구역이 신속 통합 재개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도 미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도라든지 모든 요건이 다 맞아져 있지만 어쨌든 미선정됐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탈락 이후에 6월 달에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으로 바로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즉 미선정되었지만 개발이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는 점이죠. 현재 이 지역에서는 2개의 추진위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추진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추진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대비 건립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750명에서 8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2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이 가능하고요.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총 3000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공공기여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의 사업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100%가 훨씬 넘는 사업성이 보기 드문 아주 뛰어난 구역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용두동 3구역, 8구역, 7구역 이 3개 구역 중에서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로서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 아마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가격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두동 일대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만한 용두 7구역 용두동 39번지 일대에 추천해 드릴 만한 매물 정보를 요약해 드린다면 먼저 분리형 원룸주택이 있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은 1억 7천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원이고요. 원룸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투룸 다세대 주택도 있습니다. 매매 금액 5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사이.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 역시 약 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유망 지역에서 3억 원 정도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고요. 이러한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도 전용 84제곱미터, 즉 33평형 국민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소형 신축 주택 취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규제 지역 매수에 따라서 주택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러한 점도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 규제를 피하는 것은 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과 매물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 또는 카톡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이고요. 다음 영상은 이 지역의 실제 영상을 함께 좀 더 자세한 지역 분석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